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최순실, 안종범 그리고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최순실에 대해서는 20년, 안종범 전 수석 6년, 신동빈 회장은 2년 6개월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판결 내용 중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결과 좀 엇갈린 그런 해석도 나오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판결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선고 형량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지난번에 보니까 박 의원님이 최대 15년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오늘 판결 선고 내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워낙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했던 네. 서울고등법원 정영식 재판부에서 워낙 가슴을 졸였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간이 적어져가지고 15년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결국 20년형 사실은 형량 선고 직전에 제가 트위터에 네. 20년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워낙 그때 가슴을 쓸어내지 못해가지고 이번 판결 보면서 가슴을 다시 쓸어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네네.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그럴까요? 좋겠는데요. 네. 이번 최순실 재판부도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고 또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청탁도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이게 결과적으로 삼성의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하고 같은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전체적으로 말과 관련된 최순실 딸인 정유라의 독일의 말과 관련된 72억은 다 뇌물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함께 공모 공동정범으로요. 네.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뇌물수수가 인정이 되는 범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정교한 법리를 구성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면세점 연장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요. 예. 삼성과 관련된 소위 포괄적인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 그리고 네. 구체적인 현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배권 방어, 경영권 방어, 그렇죠. 그다음에 신규 순환 절차 해소의 문제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미 1심과 2심 재판을 끝내고 대법원에 가 있는 그 재판에서 네. 소위 지배권 강화를 위한 승계 작업이 있었다라는 그 판단과 이번 판단은 다르기 충돌하죠. 때문에 충돌하는 면이 예, 있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아마도 그러면 롯데와 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두 가지에서 포괄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그 이유는 구체적인 설명이 좀 없습니다만은 네. 안종범 수석의 진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롯데 부분에서는 안종범 수석이 아주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 그런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재판부가 좀 다르게 본 거 아닌가. 그러나 판결문이 입수돼야지 좀 더 구체적인 네네.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재판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뇌물을 주려는 사람들은 그 청탁을 할 때 좀 은유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법률 전문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겠는데요. 네. 소위 구성 요건 사실이라는 그 개념이 있고 예. 간접 사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유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은 빠져나갈 부분도 꽤 있어 보입니다. 아니 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아예 증거로 인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예.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번 예. 재판부는
김세현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선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김세윤 서울지방법원 네. 형사 22부의 재판은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했던 서울 고등법원 상급심이죠. 네. 고등법원 정형식 재판부의 재판을 한마디로 세상에 웃기게 만든 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 청탁을 삼성 승계자와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은 한계는 있습니다만 네. 대체로는 굉장히 면도날 같은 법리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말과 관련돼서 꼭 그것이 꼭 명시적으로 명의를 이전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야지 그 뇌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네. 사용 권한과 처분 권한만 있으면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 하나 하고 양형과 관련해서 즉 징역 20년을 선고하는데 양형 기준을 언급을 두 차례나 제가 보기엔 두 차례나 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점은 적어도 김세윤 이번 오늘 재판한 김세윤 재판부가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나는 재판을 했다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사실상 명시하지 않은 서울 고등법원 재판을 참 세상에 우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잡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어차피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건데 검찰에서 네네. 혹시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지금 세 개의 판단이 다른데요. 네. 제가 뭐 널뛰기 판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네.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단과 2심 판단이 다르죠. 네. 지금 대법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문영표 장관의 2심 판단은 비슷하고 그것은 오늘 재판한 김세훈 1심 재판부하고 또 다릅니다. 그거는 경영권 승계를 인정을 했거든요. 예. 자, 오늘 김세훈 재판부가 사실상 국정농단의 본체 재판부입니다. 가장 최순실 핵심 사건 재판부인데요. 재판이니까요. 예. 네네. 뭐 곧 이어서 이제 박근혜 전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있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재판은 또 그 두 재판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기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헷갈려하는 건 틀림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재판부마다 또 1심과 2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결국 대법원에 가서 조화를 이루기는 하겠지만 최종적인 통일적 결론이 나겠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2심 재판부 즉 서울 고등법원 정형식 재판부의 판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지금 가장 헷갈려하는 거겠죠. 자, 이제 최순실 1심 선고까지 내려졌으면 이제 남은 3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과 주원동 전 수석이 있는데 아무래도 네네. 관심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고를 기초로 해서 그 전망을 해보신다면은 거의 18개 혐의 거의 다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인정된 최순실 재판의 선고 결과를 갖고 판단을 해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최순실은 25년 구형에 2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13개 혐의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고 오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책임이 뭐 거의 비슷하다. 양쪽 다 난형난제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18개 혐의 말고도 36억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그 뇌물 혐의가 별개로 있죠. 재판이 예. 진행 중입니다.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의 형량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요. 특검이 25년 우리나라 형법상의 법정형 최상한 기간이 25년이고 최대 50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25년입니다. 네. 25년을 구형해가지고 20년이 나왔으니까 특검의 구형은 25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최순실의 형량보다는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최근에 최고위원 하시다가 수석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셨더라고요.
아닙니다. 아직 그게 발표가 나지 않았고요. 저는 뭐 기사도 다 났는데 통보를 받은 뭐... 바 없습니다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럼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뭐 그럼 저에게 확인하지 않고 또 인사권자가 뭐 당대표이신데요. 예. 아직 확정인 통보나 뭐 이런 확인된 바는 없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럼 만약에 그 저 제안이 온다면은 인사를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안 맡으실 거예요? 인사권자의 저는 판단에 따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이런 질문 안 하시기로 하겠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이번 김세윤 서울지방법원 네. 형사 22부의 재판은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했던 서울고등법원 상급심이죠. 네. 고등법원 정영식 재판부의 재판을 한마디로 세상에 웃기게 만든 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 청탁을 삼성 승계자와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은 한계는 있습니다만 네. 대체로는 굉장히 면도날 같은 법리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말과 관련돼서 꼭 그것이 꼭 명시적으로 명의를 이전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야지 그 뇌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네. 사용 권한과 처분 권한만 있으면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 하나 하고 양형과 관련해서 즉 징역 20년을 선고하는데 양형 기준을 언급을 제가 보기엔 두 차례나 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점은 적어도 김세윤 이번 오늘 재판한 김세윤 재판부가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나는 재판을 했다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사실상 명시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재판을 참 세상에 우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잡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어차피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건데 검찰에서 네네. 혹시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아마도 그러면 롯데와 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두 가지에서 포괄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그 이유는 구체적인 설명이 좀 없습니다만은 네. 안종범 수석의 진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롯데 부분에서는 안종범 수석이 아주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 그런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재판부가 좀 다르게 본 거 아닌가. 그러나 판결문이 입수돼야지 좀 더 구체적인 네네.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재판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뇌물을 주려는 사람들은 그 청탁을 할 때 좀 은유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아마 그 법률 전문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겠는데요. 네. 소위 구성 요건 사실이라는 그 개념이 있고 예. 간접 사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유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은 빠져나갈 부분도 꽤 있어 보입니다. 아니 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아예 증거로 인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예. 증거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번 예. 재판부는 김세윤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선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고 또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청탁도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이게 결과적으로 삼성의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하고 같은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이거 전체적으로 말과 관련된 최순실 딸인 정유라의 독일의 말과 관련된 72억은 다 뇌물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함께 공모 공동정범으로요. 네.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뇌물수수가 인정이 되는 범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정교한 법리를 구성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면세점 연장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요. 예. 그 삼성과 관련된 소위 포괄적인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 그리고 네. 구체적인 현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배권 방어, 경영권 방어, 그렇죠. 그다음에 신규 순환 절차 해소의 문제점, 네. 그다음에 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미 1심과 2심 재판을 끝내고 대법원에 가 있는 그 재판에서 네. 소위 지배권 강화를 위한 승계 작업이 있었다라는 그 판단과 이번 판단은 다르기 충돌하죠. 때문에 충돌하는 면이 볼 수도 있나요? 지금 세 개의 판단이 다른데요. 네. 제가 뭐 널뛰기 판결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네.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단과 2심 판단이 다르죠. 네. 지금 대법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문영표 장관의 2심 판단은 비슷하고 그것은 오늘 재판한 김세훈 1심 재판부하고 또 다릅니다. 그거는 경영권 승계를 인정을 했거든요. 예. 자, 오늘 김세훈 재판부가 사실상 국정농단의 본체 재판부입니다. 가장 최순실 핵심 사건 재판부인데요. 재판이니까요. 예. 네네. 뭐 곧 이어서 이제 박근혜 전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있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재판은 또 그 두 재판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기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헷갈려하는 건 틀림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재판부마다 또 1심과 2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결국 대법원에 가서 조화를 이루기는 하겠지만 최종적인 통일적 결론이 나겠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2심 재판부 즉 서울고등법원 정영식 재판부의 판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지금 가장 헷갈려하는 거겠죠. 자, 이제 최순실 1심 선고까지 내려졌으면 이제 남은 3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과 주원동 전 수석이 있는데 아무래도 네네. 관심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고를 기초로 해서 그 전망을 해보신다면은 거의 18개 혐의 거의 다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인정된 최순실 재판의 선고 결과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최순실 안종범 그리고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최순실에 대해서는 20년, 안종범 전 수석 6년, 신동빈 회장은 2년 6개월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판결 내용 중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결과 좀 엇갈린 그런 해석도 나오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판결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선고 형량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지난번에 보니까 박 의원님이 최대 15년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오늘 판결 선고 내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워낙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했던 네. 서울고등법원 정영식 재판부에서 워낙 가슴을 졸였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간이 적어져가지고 15년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결국 20년형 사실은 형량 선고 직전에 제가 트위터에 네. 20년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워낙 그때 가슴을 쓸어내지 못해가지고 이번 판결 보면서 가슴을 다시 쓸어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그 네네.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그 분석을 해봤으면 그럴까요? 좋겠는데요. 네. 그 이번 최순실 재판부도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